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못 물어봤으면 사람이 많아서 제가 피드백 시간에 붙잡고 풀어줄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고요. 아니면 지금 질문해 주셔도 좋은데 뭐 좀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나갈 거예요. 에 대해서 우리가 나갈 거고 넘겨보면은 2차 방정식의 개요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a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일 때 어떻게 돼? a가 0이 아닌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뭐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우리가 x 플러스 1의 제곱 이코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저기 하면은 x제곱이 없어지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없듯이 우리가 어떻게 돼? 반드시 2차가 0이 아닐 때 2차 방정식이라 한다. 당연한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 시험에서 제가 틀리는 친구들을 직접 봤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풀 거냐라고 돼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 대표적인 예로 내가 이런 걸 들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x 빼기 2 그리고 x 빼기 1은 0이 되니까요. x가 2를 대입하면 0 곱하기 1 돼가지고 0이 되고요.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 돼서 0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돼? 우리가 x는 마이너스 2 or x는 마이너스 1 얘가 0임을 이용해서 풀어낸다.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쉽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앞에 응용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 b, c랑 같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얘를 이렇게 넘겨서 이항에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 b, c가 0이 되고 우리가 이 식은 어떻게 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혹은 이 녀석이 0이 돼야 되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 b, c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한 가지 어떻게 돼? 얘가 0이 돼야 된다. 그런데 제곱이라는 거 a 빼기 b의 제곱이라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 0이 되려면 a 이코르 b 그리고 이코르 c일 때를 구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되면은 어떻게든 쉬운 형태로 풀어낼 수 있다. 여러분이 인수분해 공식만 잘 외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민지 왔구나. 현우는 아직 안 왔고 재호 아직 안 왔고. 뭐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왔다고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뭐야? 근의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의 공식을 쓸 수가 있어. 그냥 근의 공식은 여러분이 2차
3차 방정식의 근해공식이 다 있는데 3차는 여러분이 외울 필요도 없고 앞으로 볼 필요도 없고 2차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차는 어차피 있을 필요 없고. 왜 3차 보여줘요? 3차는 좀 끔찍한데 여러분이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말 끔찍한 걸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일반적인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 있을 때 여러분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배웠는데요. 이거를 단순히 외우는 것도 여러분이 필요하지만 얘는 유도 과정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유도 과정이 어떤 게 있어서 기억해 놓은 하냐? 우리가 얘를 무조건 어떤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x제곱이 2가 있으면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정한 얘가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a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어떻게 돼? 내가 여기다가 2로 나눈 다음 제곱해준 4a제곱 b제곱이 필요할 거고요. 얘를 더했으니까 얘를 빼서 곱해서 나가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더하기 c는 0이 돼요. 그럼 내가 얘를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은 여기로 넘기면은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a를 하나 더 약분해주면 여기가 a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루트를 이제 없어주면은 내가 x는 이렇게 변하게 돼서 넘겨주면 우리가 원하는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그 공식을 외워두는데 요 유도되는 과정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은 요 녀석 b제곱 마이너스 4ac에 어떻게 돼? 부호에 따라서 근의 개수와 값이랑 실근이냐 허근이냐가 갈린다 이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판별식은 판별한다는 영어의 약자를 따서 D라고 표현하고요. 그 중에서 짝수 판별식을 우리가 4분의 D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근의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H인데요. 여러분이 A 다시 AX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는 0에서의 근의 공식은 X가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로 짝수 근의 공식 바뀐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짝수 근의 공식하고 근의 공식 다 자체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되고요. 판별식은 우리가 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루트 안이라는 건 양수가 돼야 된다고 배웠어. 그런데 앞에서 복소수에 어떻게 돼? 허수가 될 수도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때부터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녀석 혹은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0이 되면은요, 0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면 0이 되면 근이 어떻게 돼? 2a분의 마이너스 b죠. 하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중근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럼 중근은 근이 하나일까 두 개일까? 자, 여러분이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중근이라고 하는 거는 근의 값이 하나야. 그리고 근의 개수는 두 개야. 무슨 얘기냐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거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근이 하나, 두 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개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1의 값이 중첩될 뿐이야. 그래서 중근이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방정식을 주어졌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주어졌으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했어야 되고요. 두 실근이라고 주어져 있으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얘는 두 실근이야.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이 기억 안 나면 중근, 근의 값이 하나다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 우리가 얘가 0보다 작게 되면은 이때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얘는 근이 없는 게 아니라 허근을 갖는 거야. 근데 여러분 중3 수준에서는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짝 판별식하고 근의 판별. 아래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넘기면은 이제 여러분이 평생은 아니고 고등학교 수학 내내 쓰게 될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얘가 내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이렇게 쓸 수 있죠. 한 근은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쓴다면, 다른 한 근은 이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하고 한 근을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에서 베타를 더해 보면은요, 이 a는 같으니까 이 a가 되고요, 여기 플러스 있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더하면 없어지겠죠. 그건 남는 건 뭐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2b가 되기 때문에 얘가 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은 근을 모르지만 두 근을 합치면은요, 얘가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분에 뒤에 있는 거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 우리가 직접 근을 더한 걸 써하면 돼요. 그럼 두 근을 곱하면은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랑요,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주면은 분모는 2a2a니까 4a 제곱 되고요. 분자는 요거 제곱 b제곱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다. 그럼 b제곱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4a 제곱분의 4ac가 돼서 4랑 a랑 약분하면 a분의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돼?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a분의 c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이렇게 근과 계수 관계 제일 많이 쓰니까 그냥 단순 무식하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곱하면 a분의 c 꼭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됐죠? 앞으로 헷갈릴 일 없겠죠? 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에서 쓰기 전에 꼭 근과 계수의 관계 어떤 거다라고 꼭 얘기를 해줄게요. 벌써 25분이네. 자, 그래서 이게 내용이 되게 일반적으로 개념 제가 빠바박 하고 문제를 빠바박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센 같은 거 보면 개념 조금 나가고 유형 조금 나가고 다시 나가고 이런 구조에 비해서 이렇게 한번 듣고 나면은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 혼미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내가 구성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이 들이고,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바로 알려줘야 되나? 아니다.
요거까지 하고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접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서 여러분이 앞에서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켤레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근의 공식만 딱 써보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왔잖아. 그렇다는 건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어떻게 돼? 짝꿍을 지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 있냐면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서 a 제곱구나. b, c가 유리수라면 내가 한근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가 가질 때 나머지 한근은 무조건 알파 빼기 루트 베타가 돼야 돼. 우리가 어떻게 돼?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그런데 왜 유리수일 때밖에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 내가 x제곱 마이너스 3루트 2x 플러스 4는 0에 두 근을 구하라고 돼 있으면은 내가 얘를 이렇게 쪼개볼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쪼개면은 이렇게 해서 더하면은 가운데 숫자가 나오잖아. 근데 얘는 한근이 2루트 2인데 나머지 한근이 루트 2야. 어떻게 돼? 짝꿍을 안 가질 수가 있다고. 개수가 무리수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개수가 유리수 영역에서만 어떻게 돼? 우리가 이렇게 짝꿍을 가진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거는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개수가 이제 실수야. ax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는 0. bx 이때 어떻게 돼? a, b, c가 실수면은 내가 한 근이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i라면 나머지 한 근은 알파 빼기 베타 i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루트를 통해서 보였듯이 얘도 어떻게 돼? 여기에 허수가 들어가는 순간 허수의 근이 다른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간단하게 내가 x 빼기 2i x 플러스 i는 0이면은 한 근이 2i인데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i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 여기가 실수일 때만 우리가 짝꿍을 가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 2차 방정식부터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넘기면은 특강 7일차 13번 봐주시면 되고요. 어제 제가 카톡에 단톡방에 남겼듯이 오늘 교재 검사해가지고 6일차까지 너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당히 한 10문제 정도면은 그냥 주말에 하면 되니까 근데 뭐 한 10장, 20장 혹은 뭐 손도 안 대져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토요일이랑 일요일 통해서 같이 보충할 테니까 혹은 제가 제가 부르지 않았지만 저는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이라든지 혹은 이번 주에 결석한 학생들 근데 이번 주에 결석한 학생도 책이 괜찮게 채워져 있으면은 굳이 부르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굳이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이 요걸 최대한 알고 돈 아깝게 가기 위해서니까 해주면 되고 13번 봐볼게요. 6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은 0에 한근은 알파, 한근은 베타라고 하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라 이런 문제야. 자,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알파랑 베타 구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왜? 뭐 6이랑 3이랑 해도 안 되고 뭐 3, 2, 6 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두 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알파 빼기 베타가 중요한 거니까 이때 여러분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두근의 곱이 a분의 c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그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까지 계속 써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하면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려면은 곱셈 공식 변형 중에 어떤 걸 써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주면 얘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된다고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할 거는 여러분이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야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7이니까 6분의 7이 될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해야 돼.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6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거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36분의 49. 여기다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 그러면은 얘는 숫자가 어떻게 돼? 36분의 49 플러스 72니까 121이 된다. 자, 그런데 제곱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잖아요. 자, 어떻게 돼?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는 뭐다? 양수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얘는 알파 빼기 베타가 양수로 나오고 6분의 1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새우 괜찮아요? 어제 안 좋더니 오늘 괜찮아요? 자, 14번 풀어도 되겠죠?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두 근 중에 큰 근은 m이라고 했는데 얘는 여러분이 딱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가 x 빼기 4,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러분이 1 아니면 4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럼 둘 중에 큰 녀석이 뭐야? 4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어떻게 돼?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2는 0에 얘도 3 만들려면 여러분이 2
1, 2, 1 플러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해주면은 4 빼기 1에서 3 되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이 2x 빼기 1 x 플러스 2는 0이 돼서 x가 2분의 1 마이너스 2라고 써줄 수가 있는데 주중에 작은 거 뭐예요? 얘죠? 그러니까 원하는 답은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4 빼기 2가 돼서 2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1교시는 제가 이제 16번까지 풀어주고 쉴 테니까 여러분이 좀 내용이 봐야 되는 게 많은 거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쉬는 시간에 나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은 0에 근이 x가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i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돼? 얘는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근해 공식 써줄 거야. 근데 근해 공식 바로 여러분이 짝수의 공식까지 힘들면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x제곱 더하기 여기는 2 곱하기 1x 혹은 4면은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빼서 생각하면 되고 플러스 3은 0 해가지고 얘가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서 x는 여기가 1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러니까 1 빼기 3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라는 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다.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2니까 두 개 더하면 1이 되겠네요. 다 됐죠? 자, 16번은 여러분이 이제 절대값이 들어간 2차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절대값 시도할 때 어떻게 풀지 얘기를 해줄게.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2차가 아니어도 돼요. 1차여도 상관없고 3차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줄 일은 절대값 안에 있는 요 a라고 할게요. 요 다항식을 a가 0이 되는 어떻게 돼? 값을 구하면 돼요. 뭐 그거를 알파라고 설정해 봅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가 x의 범위를 알파보다 작거나 x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알파, 베타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것 나누면 돼. 알파보다 작고 알파, 베타 사이고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여러분이 나눠주면 돼요. 그럼 3개면요? 3개부터는 학교에서는 3개부터는 시험 문제나 바르게 다른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있다라고 하면 요렇게 2단계로 나눠줘. 그러면은 얘는 뭐야? 0일 때 0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x가 0보다 작을 때
같다는 언제 쓰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특별히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안 붙이고 그때를 구해도 되는데요. 크거나 같을 때 갖다 붙이는 게 제일 편리합니다. 나중에 해보다 보면 알아요.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어떻게 돼? 얘가 항상 음수인데 얘가 항상 양수가 돼서 나와야 되니까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겁니다. 우리가 5, 4, 마이너스라면 인수분해가 x 빼기 5, x 플러스 4가 되니까 x가 어떻게 돼? 5 아니면 마이너스 4라고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어. 그럼 5 마이너스 4라고 구하면 안 되죠. 왜? 0보다 작다 그랬잖아. 0보다 큰 거는 얘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여러분이 구할 수 있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절대값이 항상 양수로 나오게 될 거고요. 뭐 또 똑같이 어떻게 되죠? 5, 4, 마이너스가 이번에 어디 붙어야 돼? 여기 붙어야 되겠죠. 왜? 그래야지 5 빼기 4에서 1 되니까. 그럼 x가 마이너스 5 아니면 4인데요. 지금 또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답이 뭐야? 4. 그래서 4하고 마이너스 4 두 개가 나온다고 여기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값이 있는 녀석은 안이 0에 되게 무조건 나와준 다음에 구역을 나눠서 케이스 분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풀어주시면 여러분이 보다 잘 풀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잠깐 빨리 쉬긴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돼? 뭐 여러 가지 쉬었다가 다음 문제 2교시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